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는 금남경의 저자와 풍수에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풍수인데 왜 자꾸만 금남경을 하려고 하느냐? 예, 부동산 풍수는 현대에 있어서 사실 형기와 이기가 절묘하게 접목된 그런 현대에서 부동산 풍수라는 것은 현대에서 만들어진 용어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풍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남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라는 문제, 이 기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풍수도 참 막연한 이기법으로만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이런 생각에 제가 사실 금남경이라는 것을 이 학교를 처음 이제 출강을 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들고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풍수는 음, 이제 풍수라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기갑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기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또 에너지가 또 어떻게 모이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모이고 어떤 또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그냥 막연한 이기론으로만 이저 풍수를 얘기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또 어떤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에 금난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이번 학기를 양택풍수에서 형궁풍수 아니면은 동서사택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금남경을 택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사실 기인합니다. 물론 이제 금남경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강 끝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금남경을 주석하고 여기에 충실할 건 아니라는 거죠. 금남경에서 나오는 기론을 어떻게 끌고 와서 부동산 풍수에 연결을 시킬 것인가. 또한 거기서 나오는 오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끊임없이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남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금남경이라는 저자, 즉 곽박이라는 사람이 생애가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이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금남경 저자와 풍수에서의 이 중요성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금남경의 저자 그 곽박이라는 사람은요. 기원 후 276년에서 324년을 살다 가신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그 삼국지가 소설이 있는데 그 삼국시대가 그러니까 이 촉, 오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위나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 그 그러니까 위나라가 가장 이제 멸망을 나중에 하는 거지요. 결국은. 예. 어쨌든 간에 그 위나라가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위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그 위나라가 조조의 후순위 세웠던 그 위나라가 사마의 중달의 후순위인 사마시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진나라가 들었습니다. 그 진나라 시대 때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곽박이라는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죠. 예, 이 나라 사람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합해서 위진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한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이제 나라들이 위나라, 진나라, 또 진나라가 또 남북, 남조, 북조로 이제 나눠지고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5, 16국 시대로 돌아가고 하여튼 그 어지러운 이제 굉장히 역사의 격변기에 이제 살았던 분이 곽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곽박이라는 사람은 이제 곽박을 설명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가졌던 어떠한 이제 이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곽박의 이 바로 전 이 세대 사람을 위나라 시대 사람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주시해 볼 인물이 하한이라는 사람과 왕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이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 하한이라는 사람은 조조의 사위격에 해당되기도 하죠. 예, 한이라. 근데 참 아주 족보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 한나라 때 하진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한나라 그 말기에 하진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하진 장군의 그 여동생을 조조가 첩으로 들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이제 하진이라는 그 한이라는 사람은 그 첩이 다른 집 가문에 시집을 가서 아마 이제 아이를 낳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가 이제 아이가 있는 여성을 이제 취하는 거지요. 하진 장군의 이제 여동생을. 그 취하는 이제 과정에서 하하는 자연스럽게 조주의 양자 비슷하게 들어오게 돼요. 그런 인물이 또 재밌게도 또 조주가 나중에 또 다른 여성과 또 사이에 난 또 딸과 또 혼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좀 가계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하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천재했던 거죠. 예. 조주가 이 하한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도 상당히 인물이 뛰어나고 예, 이제 인물도 수려했고 뭐 그게 역사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잡서에 보면 하한님 굉장히 얼굴이 수려하고 꼭 여성처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인물이 하한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현학에 뛰어났어요. 근데 하한이 강장 좋아 이제 그때 당시에 하한이 천거를 했던 인물이 이 왕필이라는 천재입니다. 왕필은 중국의 이 동양 사상사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역이라든지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그냥 음양우행에 의해서 해석을 했던 것을 왕필이라는 사람이 도교 사상을 끌고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노장 사상을 끌고 들어와서 이 주역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드디어 이제 의리역을 어떻게 보면 의리역의 거의 시족격이지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사람인데 너무나 일찍 죽었어요. 스물 한뭐 뭐 226년부터 249년이니까 불과 한 23살, 24살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단명했지요. 하한과 죽은 연도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병에 들려서 죽은 게 아니라 하한이 사마시에 의해서 처단이 되면서 예, 하한이 사마시에 대해서 처단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하한은 그때 당시 세두가 조진이라는 사람의 희하에 있던 사람인데 조진의 희하에서 꾀주머니라고 이름이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진을 따르다가 끝내 사마시하고 이제 이렇게 턱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시가 조진을 쳐내는 과정에서 하한이 죽고 하한이 또
첨가했던 왕필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이 한 23살에 죽는다는 것이 뭐 보통 일은 아닌 거죠. 예. 어쨌든 이제 한과 왕필이 했던 이 학문이 현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역경을 노장사상으로 이해라는 학문이지요. 예. 정말에서 의리역이지요. 예. 그래서 역경, 장자, 도덕경을 재해석하는 학문이 현학인데 풍수는 이게 자연학이기 때문에 이 노장사상과 이제 근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훗날에 태어난 이제 이 곽박은 이 현학에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이 곽박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곽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이제 있어요. 곽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곽박은 아주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여색을 아주 여자를 여색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예, 여자를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사람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곽박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 예, 그냥 항시 좀 친구들이 놀러 가보면 자기 부인 가지고 장난질을 이렇게 치는 장면이 많이 보게 그 일화가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풋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설화가 그 모친이 이제 별세했는데 곽박이 기양이라는 고장에 이제 묘소를 세웁니다. 근데 이 묘소를 세운 곳이 물과 백부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물하고. 그러니까 이제 곽박은 풍수에 아주 능통하고 그때 당시도 뭐 이름이 났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아니 저기야 어머니 묘소를 물하고 가까운 데 세워?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곽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묘소를 세웠느냐? 그러니까 곽박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월이 지나면 땅이 넓어질 것이다. 이 물은 물러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근데 실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곽박의 예언처럼 어떻게 지형이 변합니다. 예. 그 강물이 있던 곳에는 막 모래가 막 쌓여가지고 굉장히 큰 밭이 돼요. 예. 나중에 뽕나무 밭이 됐다고 합니다. 예. 수십 리가. 예. 하여튼 이 이런 일화는 곽박이 아주 풍수에 능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보고 자연을 잘 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잘 살폈다는 얘기도 좋아요. 하여튼 곽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 곽박이 이제 이전에 호명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 이 사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높은 벼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태수였다니까 여강 태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집에 있는 이제 하녀가 굉장히 예뻐서 곽박이 여성을 좋아하니까 이제 꾀를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뺏으려고 그 호명경의 집 주위에다가 자궁콩 이제 세 마리를 이제 뿌렸대요. 음. 근데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이제 일본 이제 일어나서 이제 호 씨가 보니까 자기 집 주위에 막 붉은 옷을 입은 예? 사람들이 막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곽박을 불러서 이제 예, 점을 쳐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점택을 한 거지, 점택. 그랬더니 곽박이 당신 집 주인 집에 있는 이 하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하녀를 여기에 두면 안 되니까 응? 이 하녀를 밖에 나가서 팔아버려라. 아주 싼값에 빨리 팔아라. 그렇게 해서나 이제 호 씨가 그 파니까 곽박이 몰래 그 여자를 아주 싼값에 자기 이제 사와서 자기 여자를 이렇게 예, 이렇게 삼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후에 이제 곽박은
그 여자를 취하고 나서 또 우물에 어떤 또 부적을 써서 또 던지니까 또 그게 다 없어졌더라. 그런 아주 그냥 거짓말도 같고 설화도 같고 전설도 같은 얘기가 또 전해와요 또. 예예. 하여튼 뭐 각각은 뭐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이 뭐 전해오지요. 각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각각의 이 금난경이 사실 풍수의 고전으로서 어떻게 보면 풍수의 바이블을 같이 이제 이 우리한테 전해오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곽박을 풍수의 비주다, 시주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각박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각박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사실 풍수라는 용어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풍수라는 이제 얘기는 각박의 장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가 풍수입니다. 그 전에는 풍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뭐 삼지술이다, 감여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이렇게 표현을 했지 풍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각박이라는 이제 진나라 각박이 이런 금난경이 장서인데 장서를 쓰면서 풍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장서에서는 어떻게 풍수를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은 기가 모여서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기는 또 운행하다가 물을 만나며 멈추라고 했으니까 이걸 풍수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곽박 이제 고인이 그러니까 이제 곽박보다 전에 있었던 인물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풍수지리에서 법은 물을 넣는 것이 제일이다. 그 다음이 바람을 맞는 것이다. 이런 장풍 득상이죠. 풍수지법의 득수 이상이야 장풍 차지. 라는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예, 각각이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풍수가 나오는 거죠. 예, 예. 득수 물을 먼저 얻고 나서 바람을 넣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함으로써 곽박의 이제 이 풍수 서적이 이제 정말 유명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풍수 서적이라는 게 좀 이렇게 퍼펙트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청우자가 썼던 뭐 청우경 뭐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도 어떻게 보면 풍수에 관한 얘기보다도 다양한 다른 전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곽박처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풍수만 가지고 쓴 얘기는 이제 아니다. 또한 에, 일강에서 얘기했듯이 오음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상지술에는 예, 땅을 부르는 방법 중에 오음법이 있었다. 예, 이 오성지설입니다. 오음법 이런 것들을 배쳐가고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술의 이론과 실천을 아주 전체적으로 논술한 풍수술의 기초를 아주 존정한 책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곽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풍수의 비주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이제 곽박이라는 사람한테는 이제 많은 일화가 있어요. 예, 박박의 일화를 제가 이제 몇 가지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죽을 때도 아주 묘하게 죽어요. 박박이라는 사람이. 예. 하여튼 박박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이제 술만 취하면 이제 박박의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데 네가 이제 어느 날 박박이 나를 찾아올 때는 예, 그냥 곧장 나의 방으로 들어와.
마라. 우리 집 화장실은 이제 변수는 절대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곽박이 자기가 자기 운명을 점치니까 고춥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천기를 어기고 살아날 방법이 없는가를 곽박이 연구하고 나서 곽박이 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날도 이제 곽박 친구가 술에 취하니까 이제 망각한 채로 곽박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곽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곽박을 찾는다고 이쪽 쭉쭉 쭉 차다니다가 우연히 변수문을 열어보는 거죠. 변수문을 열어보고 이 사람들이 으악 하고 놀랐어요. 곽박이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산발을 하고 몸에 피를 칠하고 입에는 칼을 물고 눈을 동그라미 뜨고 어떻게 막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곽박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한테 네가 만약에 변수에 와서 나를 보면 너와 나는 아주 화를 입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뒤에 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곽박이 저 뭐야 먼저 죽어요. 예. 먼저 왕돈이라는 사람이 무반을 일으키는데 곽박이 왕돈이라는 사람을 점을 이제 봐주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돈이 그냥 어떻게 해요? 음, 곽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멀지 않아서 그 친구조차도 어떻게 해요? 또 많이 벌어졌을 때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아주 그런 저 곽박의 신기한 얘기가 아주 뭐 많이 이렇게 전해져요. 에, 뭐 이런 얘기는 사실상 어, 제가 이제 금남경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할 금남경이 책창조 교수님께서 과거에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했던 책창조 교수님께서 청남경과 금남경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책의 곽박을 소개하는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음, 빌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최창조 교수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학자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 고증을 거쳐서 이런 것을 여기다 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곽박이란 사람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합니다. 하여튼 각작이라는 사람이 풍수술에 이제 능하게 된 원인을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 옛날에 곽박이 하동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또 똑같이 뭐 또 곽씨예요. 박공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청랑중서라는 책을 9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곽박이 오행, 천문, 뭐 복소술에 이제 정통하게 됐는데 곽박의 제자 중에 예,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름이 조제라는 분인데 이가 청랑서를 훔쳤답니다. 예, 예. 청랑서를 훔쳤는데 나중에 이게 불이 타버렸대요. 불이 타서 그때 곽박이 이제 전해받았던 이 청랑 중서라는 책이 이제 없어지고 뭐 훗날에 이제 곽박이 이제 이걸 뭐 장서를 쓰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설이 있습니다. 또 송나라 때 뭐 가탁을 한 책이다. 곽박의 이름을 불러서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확실하지는 뭐 어쨌든 뭐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송나라 이전에 써진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송 때 이 최원정이라는 주자하고 이제 교류를 했던 최원장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 이제 전해왔던 이런 금난경이라는 책이 너무나 막 그냥 난잡하게 돼요. 이 사람이 여기다 집어넣고 저 사람이 저 내용을 집어넣어서 총 20편으로 불어나니까 최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막 그냥 막 정리를 해서 8편으로 만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오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중이라는 사람이 또 최원정이가 또 미처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살펴가지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요? 내편과 외편으로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 있는 금난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난경이라는 책은 어, 박박이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후세에 들어왔던 책이 또 정립돼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곽박의 손에 의해서 출발한 건 사실이고 또 곽박이 또 이 금나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풍수라는 얘기를 처음 이렇게 음, 말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음. 훗날에 이제 이 풍수는 예, 이제 막 이제 또 변해옵니다. 예, 예. 어떻게 막 이제 전해지냐면 풍수라는 것은 이제 훗날에 이제 저 당나라 때 와서 예, 이제 두 개 파로 갈라지는 거죠. 두 개 파로 갈라져서 양균송이라는 분과 정문천이라는 분들 형기풍수를 신봉하는 사람과 예, 또 송나라 왕급이라고 해서 이런 이기풍수를 신봉하는 사람은 이제 나눠져요. 예, 방송시기에. 방송시기는 풍수가 굉장히 어쨌든 발전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나라 때 유명한 일행선사도 이제 양윤송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이죠. 멸명경을 썼던 분으로서 뭐 일설에 의하면 멸망경을 쓴 일행이 양윤성이 선생이 쓴 청랑오어라는 책 첫머리에 보면 뭐당 일행이 예, 어, 음양을 전도하고 거꾸로 엎고 오행을 변형을 시켜서 예, 뭐 이민족에 전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그게 멸망경이니까 안 좋은 책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이 풍수 책은 굉장히 이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지. 당일행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뭐 우리가 이 음양 오행에 관련돼서 주역에 관련돼서 동양 사상사를 관련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또 반드시 또 거쳐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많은 곳에 책을 많이 썼고 또 굉장히 박씨 같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양균송들을 이제 강서합파라고 해요. 강서합파는 기와 이제 형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갖고 용열 사수가 적절하게 이제 배합되는 문제에 막 집중을 해서 아주 현실적인 현상에 집중을 하는 게 이제 저 뭐야 이 강서합회 양윤순을 중심으로 하는 강서합회의 특징이고 또 왕급 이기풍수를 이제 저 왕, 저 중시하는 왕급 이분들은 이제 복권학파라고 합니다. 복권성 쪽에서 유행했던 학파락에서 이제 팔캐, 음양오행 이런 것들을 중시해 갖고 이제 풍수의 모든 기본상과 기론을 기lum을 결론을 팔캐와 음양오행에서 결정을 시키는 거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파로 나눠져요. 실제로는 이제 이 왕급 복권학파 이런 쪽에서 이 길을 많이 다스린 거를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주로 이제 우리들이 하는 형공풍수라든지 또 음, 제20법에 나오는 구성법, 주종 등의 양택삼위의 이제 어떤 근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얘기를 현실로 이제 끌어들이는 이제 풍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 기법을 막연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형기법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얘기하니까 형이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기법은 실제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오행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오행이 뭐 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다섯 가지를
어떤 사물 아니면 에너지를 5가지로 구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상학을 이제 현실로 들이다 보면 어떤 좀 문제 많이 이제 따르겠지요. 그래서 이제 현실로 끌어들인 풍수라고 해서 좀 이제 저는 형이상학 풍수라고 하는데, 사실 둘 다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열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겁니다. 형기풍수만 옳은 것도 아니고, 형기풍수의 문제는 이거죠. 현대에 와서 산은 무너지고 도로가 나서 용맥은 다 끊어지고, 예, 막막하게 되고, 어떨 때는 바다를 메꿔서 땅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다 형기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겠죠. 근데 또 이기풍수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론이라는 것이 막연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주를 연구 이제 하잖아요. 우주를 연구하면서 뭐 참 불과 참 몇 달 전에는 사실 블랙홀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음양오행이라는 이런 철학, 정말에서 전국시대의 추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집대상 철학을 우리가 아직까지 그대로 끌어다가 정말 가감하지 않고 쓴다는 것도 그대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둘 다를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둘 다 받아들여서 장점만 취하면 됩니다. 이게 현대 풍수하는 사람의 가장 예, 우리가 취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쓰냐면, 현실적인 현상에 주목하는 현기풍수는 과거에는 수임이 정확하고 현실성에 부합하여 많은 사람이 추종하였어요. 과거에는 뭐 산을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너뜨릴 일도 없고, 도로를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뚫을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산이 붕괴되고 용이 끊어지고 물은 흐르지 못하고, 물은 막 그냥 뭐 중국 산사댐 같은 거 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갈 곳이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혈은 아주 외롭게 되는 거죠. 기회 공급이 끊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복원을 반드시 하겠지만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뭐 깨지고 무너진 것만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또 팔태음영에 주목하는 이기풍수는 현실성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되기가 쉬워요. 예. 우리가 오행이라는 것도요. 예. 정오행이 있고 사실 또 여러 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우리가 아는 그냥 정오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행의 종류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제가 잠깐 오행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자면, 오행의 종류가 얼마큼 많냐면요. 정오행 하면 우리가 쓰는 오행이에요. 또 홍범오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홍범오행은 이제 언제 쓰냐면 풍수에서 용을 잴 때 써요. 용법에. 또 소형공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소형공오행은 또 언제 쓰냐면 또 우리 풍수에서는 또 수법을 재는 데 쓰어요. 또 대현공오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 대고 또 팔캐오행도 있고요. 예. 팔캐오행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순방은 목입니다. 근데 순방에는 진과 손과 사가 있죠. 진도 목이고 사도 목이라는 얘기죠. 예. 진은 우리가 알기는 정오행에서 고, 사는 우리가 알기는 한데 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 또 삼화보행도 있어요. 인오술. 인이 우리가 알기는 목인데 불로 된다는 얘기죠. 술도 톤데 불로 된다는 삼화보행. 거기다 대고 또 쌍산오행이라고 있어요. 예.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에서 쌍산오행. 거기다가 이숙, 팔숙, 성수보행도 있어요.
28수 성수오행은 또 풍수에서는 이기풍수에서는 사격을 지을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예. 거기다 대고 또 사대궁오행도 있어요. 이연령 비연령이죠. 실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뭐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버릴 필요도 없고 뭐 우습게 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옛날 사람들이 썼던 대로 현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옛날 분들이 뭐 이런 거 다 가짜로 만들어 놨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겠죠. 특히 삼합오행 같은 거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잖아요. 예. 방합오행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고, 인묘진 방합이다, 인우슬 삼합이다, 우리 다 쓰고 있잖아요. 또 쌍산오행 같은 거 우리 쓰고 있어요. 안 쓰는 것 같아도요. 예. 사주하시는 분들 알지만은 임자가 쌍산입니다. 임자는 양인살이잖아요. 병호 쌍산이잖아요. 예. 병호 양인살이잖아요. 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 개축, 정미, 이거 다 여러분들이 사주 잘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다 음인살에 속합니다. 예. 우리 운연 중에 다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연령, 비연령하고 각양각색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런 표현이 이기풍수를 부정하고 이기풍수를 제가 비우시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절제하고 순일한 방법으로 어, 잘못 적용하면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이기풍수를 배우신 혹시 현궁풍수를 배우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조정동 선생의 양택삼일을 배우신 분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한 얘기는 그런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라 어, 터무니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적용하면 이연령 비연령이 된다는 얘기죠. 둘 다 훌륭한 장점이 있다. 예. 옛날 분들이 이렇게 수도 없는 오행의 구분법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떤 학문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고 우리가 현재도 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팔캐오행 쓰고 있잖아요. 예. 벌써 삼합오행 쓰고 방합오행 쓰고 쌍산오행 우리 예, 가까이서 쓰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나머지 뭐 홍보모행이라든지 수행모행이라든지 성수모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 용법과 수법과 사법에서 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순일한 방법으로 절제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이기풍수가 우월하고 현기풍수가 또 우월하지 않고 현기풍수가 우월하고 이기풍수가 우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점만 받아들여서 쓰면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현기풍수를 평가하자면 현기풍수는 예, 모든 것을 다 취하는 방식의 풍수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취하는 방식의 풍수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용혈, 사수, 기, 막 이런 거를 따져서 그것만, 혈만 얻으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기풍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취하는 방식이고 이게 풍수는 일부분을 취하는 풍수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 어떤 산이 있으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집을 보면 둘째가 좋고 첫째가 좋고 셋째가 좋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적절히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배합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선택 현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선택적인 풍수를 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이제 금남경은 아주 본능적인 풍수 개념이 강한 풍수서적이죠, 실제로. 예, 예. 본능적이라는 것은 이제 기감이죠. 예.
기감, 생기. 예. 기라는 것은 참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막연하기도 하고 현실성이 있기도 합니다.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다고 느끼는 사람은 세지고 세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미약하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별로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이죠. 예. 그래서 상대성을 갖는 게 사실 깁니다. 느끼는 주체에 따라서 강약과 완급이 틀림없이 틀려요. 느끼지 못한 자는 아주 무심하고 느끼는 자는 민감하지요. 예. 근데 본질은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느낌. 실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동물들이 사냥꾼들이 접근을 하면 물론 냄새도 있고 어떤 기척 귀가 이제 굉장히 밝고 후각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은 아주 본능적으로 이 동물들이 도망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이제스트 같은 이런 책을 보면 다이제스트에 보면 뭐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예순이 좀 넘었는데 과거에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 시대에는 뭐 좋은 책들이 사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어, 어떤 배가 예,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갑자기 예, 이제 사고로 아니면은 낡아서 침몰이 이제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배가 출항을 하기 전에 그 배에 살고 있던 막 쥐들이 먼저 대피를 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과연 어떻게 감지했을까요? 아주 본능적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상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어떤 느낌에서 현대인보다 상당히 예, 월등하다는 얘기죠. 예, 월등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인들 세운 데 가보면 정말로 수맥도 흐르지 않고 물론 뭐 수맥이 어, 안 흐른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또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귀가 또 굉장히 세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왜? 뭐 수맥에 관련돼서 뭐 개념이 없고 어떤 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또 뭐 전혀 못 느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인 것이 강한 거죠. 예. 어쨌든 간에 금낭경의 첫 장을 기감론으로 쓴 거를 보면 금낭경은 본능적인 풍수 개념이 강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도 본능적으로 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예. 하여튼 본능적인 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 금난경의 기감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아주 아늑하고 조용하고 편리한 것은 아주 현실적이죠. 예. 예. 근데 하여튼 살아있는 동물 모두는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가요. 저절로 생기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금남경을 본능적인 풍수 개념의 이제 서적이라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능적인 풍수 개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제 형기풍수에 대해서 진나라 사람 이제 곽박입니다. 곽박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이제 오행지설도 오행에 관해서 등통했고 주역에 관해서도
주애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학, 노장 사상에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 이렇게 사실 풍수는 주역하고 연관을 지려고 해보면 좀 약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만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많죠. 그래서 풍수는 확실히 어떤 자연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제 이용하느냐. 이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교, 도장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나기형 산서평에서 이제 예, 단같이 얘기해요. 상지지사는 약복약연으로 기원자천이라 약수집하고 약마 지치하며 약내 약분하고 예, 기지약시라 뭐 그러면서 저게 여쭈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과제 중에 제가 낼 과제가 요것을 음역을 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일 겁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걸 해석한 거예요. 녹구 수리한선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각색을 해버렸어요. 이것을 예. 산세표에서 얘기한 거를 대체적으로 제가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높고 아주 수려한 산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약복 약연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갖고 이제 굴복을 막 하는 거예요. 굴복을 반복하는데 끊어진 곳이 없고 예, 예. 없이 그냥 면면이 이어지고 또 인간이 거처하거나 묘톡에 이제 쓸 곳에 이르면 아주 편안하게 은근히 솟아오르고 좌우로 또 은근히 펼쳐지는 거는 이 이제 얘기가 또 그 앞에 전경은 아주 그냥 산이 유정하다는 것은 산이 보기 좋다는 거죠. 만만한 산이 산과 넉넉한 들판에 올려 있고 안정적으로 먹거리와 식수가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산과 뜰과 이제 강이 있고 또 물은 좌측이나 우측에서 우리가 사는 거처나 묘택을 이제 감아 돌아오고 흐르니까 감아서 돌기 때문에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감아서 돌기 때문에 수해 아니면 또 다른 종족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죠. 천연 강이라는 것은 천연 요새가 되는 거죠. 예. 또 좌측 우측에 있는 좌측 500분사는 또 인간이 이제 거처나 미열을 적당한 높이로 너무나 높지도 않고 너무나 낮지 적당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 외부에서 그 거처나 묘택이 어떻게 노출이 안 될 정도가 적당한 높이입니다. 높이로 감싸고 예. 또 이렇게 천연적인 이제 조연을 이제 갖춘 땅이 인간이 집단 생활할 수 있는 현기풍수의 이제 원형이다고 이것을 풍수의 이상적인 모델로 이제 삼아 주장한 책이 금낭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얘기들이 대충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꾸만 막 면면이 이어지고 유정하고 편안하고 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토산이 너무나 높아.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부담이 가. 어, 막 나를 위압감을 줘하는데 굉장히 귀가 장대하고 센 분은 나는 저 산 그냥 만만한데 쳐다보면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모든 기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사실상. 예, 예. 뭐 그러니까 이 기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 기라는 문제는 어, 강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는 느끼는데 왜 너는 안 느껴? 나는 여기가 좋다고 느끼는데 너는 왜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왜? 상대적이니까. 내가 좋다고 느껴도 상대방은 뭐 나쁘게 느낄 수도 있죠.
강요를 하지 않는 게 기입니다. 강요를 하지 않는 게 반드시 기죠. 기는 항시 상대적이라는 거 우리가 풍수를 하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이제 사고가 이런 우리의 사고가 나중에 부동산 풍수에 우리가 접목을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는 남들이 전에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그 자리에서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죽었다든지 하는 것에 아무 저, 상관이 없어요. 예.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뭐 그런 집들은 뭐 부동산 풍수로 접근해 보면 좀 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집 살아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무서움을 많이 타고 걱정이 많고 사람이 이제 내면적인 사람들은 거기 가면 견딜 수가 없지요. 생각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결론이 뭐냐면 기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지요. 예, 내면에서 일어났다는 생각. 과거에 홍성 쪽으로 예산에서 홍성 쪽으로 가는 국도변에 TV에도 나온 적이 있는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풍수를 아는 사람이라 두세 번 방문을 했어요. 계속 벼 있었어요, 거기가. 그런 집이 홍성에도 또 있고, 또 무주군에 그 설천명 가는 또 입구에도 또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홍성 쪽으로 가는 쪽은 사람이 정말로 거기서 뭐 귀신을 봤다는 둥, 뭐 어떤 택시 운전사가 사람을 태워다 줬는데 사람이 없어지고 알고 보니까 뭐 그 사람 뭐 제삿날이었다는 둥, 뭐 별별 뭐 이상한 뭐 얘기들이 TV에도 나오고 뭐 이런 잡지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집이 계속 벼 있다가 어느 날 한 10여 년 전이지요. 약 가보니까 큰 식당으로 변했어요. 잘 돼요. 예. 뭐 지금은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 당시는 잘 되는 걸로 봤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또 되는 거지. 예. 우리가 뭐 기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너무나 상대방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부동산 풍수로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 맞춤 형태로 가는 게 좋지요. 맞춤 형태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길을 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동산 풍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집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상당히 내면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아주 민감한 사람을 아주 흔히 얘기하는 기가 센터에 보내주면 그 사람이 힘들겠지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 금단경을 제가 하는 목적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분수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금단경의 기간편이에요. 기간편인데 오행의 기는 땅속에서 움직였다. 이제 드디어 이제 오행이라는 게 나와요. 뭐 금방 나옵니다. 뭐 오기라는 얘기가 금단경에 장자 승생기야 오기 해무지죠. 뭐 이런 얘기가 금방 나와요. 첫 마디부터. 그러니까 이기풍수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네. 형기풍수 하시는 분들은 이기풍수를 어떨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여기는 풍수의 비주라고 여기는 금단경의 저자 곽박은 거의 첫머리 써머리를 이미 기가 나오고 그다음 오기가 나와버려요. 오행의 기지 오기는.
5가지의 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땅속을 막 어떻게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를 너무나 비하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현기풍수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오기는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 사람은 부모에서 몸을 받은 것이니 그 부모의 뼈에 유골에 기가 들어가면 그런 오기가 들어가면 자식은 그 오기의 음덕을 받는 겁니다. 이 음덕을 받는 것이 뭐 어떤 거는 음덕이라고 했으니까 덕은 반드시 뭐 음덕했을 때는 좋은 100%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 기를 받아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경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저 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상지술에 관련된 어떤 책들, 감여경이라든지 뭐 청우경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경에서 얘기한 것들을 곽박이 이제 차용해다 쓴 것 같아요. 경에서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곽박 이전에 기 얘기를 이미 했다는 얘기죠. 기가 움직이면 혼이 반응하고 그 복이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했다는 얘기야.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곽박이 이제 이 얘기는 한나라 무제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서쪽에 있는 구리광산이 무너졌는데 동쪽에 있는 중이 신령스러운 반응을 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이제 동산서북 영종동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동산서북 영종동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예. 한무제 때 이제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 동방삭이라는 사람은 한무제 때 관료로서요. 높은 관료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관료로서 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BC 154년서부터 BC 92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약 한, 한 50살 정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분이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한나라의 미양궁에 있는 종이 갑자기 둥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주 막 이런 현상들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예. 궁인이 다 걱정을 합니다. 한부제도 걱정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이제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서촉 여기는 이제 동산서북이라는 것은요. 예, 예, 예. 동산이니까 구리로 된 산, 철산이에요. 서촉에 있는 구리광산을 얘기하는 거죠. 서촉에 있는 구리광산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물어봐요. 원래 기는 동류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구리는 서쪽에 있는 서축에 있는 광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서 이 아마 그 종이 이렇게 예, 신령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예, 신령스러운 동쪽에 있는 종이 신령스러운 반대에 있는 종이 이렇게 우는 걸 겁니다. 얘기를 해요. 한무제가 실제 사람을 시켜서 그거를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때 서쪽에 있는 구리광산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나무가 봄에 꽃이 피면 방 안에 있는 밤송이가 싹이 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신기한 일이죠. 방 안에 꼼꼼한 방 안에 이제 이때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광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과거 그때 제 나이가 42살 정도가 될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 가까운데요. 저는 이제 풍수라는 사람들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산에서 산채를 하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자면 뭐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뭐 이것이 뭐 자연인이다 비슷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좀 아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에, 전라도 장성 쪽에서 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산삼을 캤다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때 당시 그 산삼을 먹을 마음도 없었고, 그분은 저한테 팔아달라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분한테 미안하지요, 상당히. 왜? 그분은 그것이 본업인데 내일이 바빠서 저도 막 이 산 다니고 저 산 다니고 이제 풍수하는 일들이 바빠서 그냥 그걸 그냥 받아서 그분이 가을에 갖다 줬는데 그냥 냉장실에 그냥 놔뒀어요. 그냥 스티로 박스에.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근데 또 이분은 또 산을 다니는 분이라 무심합니다. 실제로. 예, 무심한 분이라 전화도 안 해요. 나도 까마득하게 잊었다가 내가 그 다음에 4월 달에 우연히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뭐 박스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박스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산삼을 맡긴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다 썩었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스티로폼 안에 밀봉이 되어 있던 산삼이면 다 썩어야지요. 아무리 사실 냉장실에 이렇게 야채실에 넣어놨어도 깜짝 놀랐어요. 싹이 싹이 터서 자라고 있습니다. 싹이 꼭 이 숙주나물 크듯 싹이 그렇게 햇볕을 못 보니까 그렇게 다 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만 큰돈은 아니어도 얼마 이렇게 좀 드릴 테니까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참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얘기죠. 예, 나무가 봄에 꽃이 피면 방 안에 있는 밤송이가 싹이 튼다. 똑같은 얘기.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예, 이게 동기가능이죠. 예, 햇볕을 보지 않았는데 땅에다 심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싹이 트는 거지. 동기가능이죠. 예, 기는 참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느끼기도 하고 아주 상대적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금강에서 무릇 음양의 기는 기는 이제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는데 내품면 바람이 되고 내품 음양기가 내품면 그러니까 밖으로 누출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람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또 떨어지면 비가 되고 비가 돼서 또 땅속을 돌아다니면 또 생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생각해봐도 이런 글을 어떻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기에 관해서 굉장히 예, 음, 어떻게 보면 많이 능통하고 많이 또 경험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흙에 관해서 얘기하죠. 무릇 흙이라는 것은 기의 몸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흙이 있는 곳에는 기가 있다. 우리가 이 기라는 것을 그럼 어디서 찾을 것이냐는 거죠.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예. 그냥 바람을 잡을 것이냐? 잡기 힘들지. 그러면 떨어지는 물을 받아볼 것이냐? 얘도 흘러가죠. 예. 또 구름을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항상성을 갖고 있다가죠. 항상성이라는 것은 똑같이 작용되는 것은 예, 흙에 흙에 있다는 거죠. 흙은 계속 이걸 내뿜는다 이런 얘기를 어, 했죠. 이것을 이제 또 의역을 또 해서 하자면 땅에는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종류가 이제 다섯 가지. 목화토 금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있다라고 저 금남경의 저자 박박한 얘기예요. 이 다섯 가지 이제 에너지는 각각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예, 어떻게 해요? 부모의 뼈에 기가 들어가면 그 자식은 응덕을 받는 거니까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땅의 모습이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기가 편한 곳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생각을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의역을 했냐면요. 지금 부동산 풍수하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단순히 땅의 모습이 사람이 모여서 평안하게 편안한 곳이라고 해서 다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모여 사는 땅에 그 땅의 기가 사람의 기와 어울려 갖고 상승작용을 하는 것 할 때 바로 그런 땅이 좋은 곳이 되는 거죠. 예.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일반 주택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 부선하는 입장에서. 요즘에 저 교회를 나가보면 저는 천안에 거주를 하는데요. 천안이 인구가 한 67만이 된 큰 도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뭐 천안이 불과 5만 밖에 안 되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큰 도시가 됐죠. 그래서 천안이 교회를 나가보면 산을 깎아서 그냥 막 그냥 주택을 이렇게 져서 분양을 막 하고 거기에 막 그냥 산중턱에서부터 막 참 올라가는 길이 험한데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도로를 뚫어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뭐 주택을 한 뭐 20채, 30채 지는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따져보야죠. 예.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살 때, 어떤 그 땅이 갖고 있는 형국, 그 땅이 갖고 있던 에너지, 그 땅 전면에 뭐 흐르는 물, 이런 것과 사람이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음, 작용이 돼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부동산 풍수 하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도로가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내가 그쪽 좀 산을 사서 개발을 해서 그냥 막 돌산인데 그냥 요즘에 뭐 포크레인 뭐 세지요. 뭐 아주 그냥 로봇와 같죠. 포크레인이 로봇이지. 동을 해서 산을 막 까부시고 그냥 흙을 갖다가 퍼놓고 세면을 막 떼어서 막 그쪽에 주택을 전원주택지를 막 건설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실제는 이래요. 10명이 가서 느꼈는데 7명이 이거 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7명이 편안하고 괜찮으면 반드시 그 땅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전원주택지로 만들어서 팔아도 분양도 잘 되고 많은 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어떤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좋다고 결정해서는 안 돼요. 또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풍수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견해만 딱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상대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같이 공감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같은 뭐 전문가들을 그냥 한 명, 두 명 접근해서 그냥 아우 좋네, 예,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또 내가 그냥 느끼니까 나는 뭐 요즘에 흔히 시체말로 얘기하는 식으로 나는 저기에 꽂혔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잘못하면 특히 부동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실패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어떤 땅이 좋냐면요.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봤는데 대다수가 좋다고 한다가 사실 해답입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풍수는 현실입니다. 예, 부동산도 현실입니다. 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물에도 각각 맞는 힘이 있듯이 땅에도 그곳에 맞는 기가 있어요. 예, 예컨대 무슨 뭐 절이나 지고 교회나 짓고 이럴 땅에다가 그냥 전원주택 져버리면 또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또 공장을 막 칠 때 막 전원주택 단지 짓고 곤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거를 보게 돼요. 산 중턱을 막 깎아서 거기에다가 저 막 공장을 막 들어서고 막 아유 그 공장이 위태하게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제 저 학교에서 만나게 될 때 제한테 많은 사진이 있고 찍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보여주기도 이제 하겠지만은 정말로 밑에서 보면 막 막 그냥 막 아주 그냥 음, 위협적으로 느끼는 막 공장을 짓고 그런 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어떻게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저는 저 혼자 생각을 해봐요. 과연 저기 사업이 잘 될까? 공장이 잘 될까? 그런 데는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고 끊임없이 가보거든요. 저도 추적을 해봅니다. 실제 추적을 해보는데 썩 잘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이제 물이 잠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라는 거, 사물에도 맞는 힘이 있듯이 땅에도 그곳에 맞는 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땅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고 어떤 건축물이 필요하고 예, 어떤 일들을 해야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땅을 살펴보면 그렇죠. 여름에도 얼음이 있는 땅이 있어요. 예, 우리 많이 이제 여름에 그쪽으로 피서 가보잖아요. 천안에도 있습니다. 성거 쪽에 여름에도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사실 뭐 바위들이 특별히 너덜 바위들이 막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동굴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얼음이 있어요. 조그마한 얼음들 있고 또 겨울에도 따뜻한 땅이 있어요. 겨울에 유난히 눈이 잘 녹지요. 비가 왔는데 그런 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알을 거예요. 눈 왔는데 다른 데는 다 녹았는데 꼭 안 녹는 장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쪽이 막 그늘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땅에 가서 서 있어 보면 바람이 차가워요. 유난히 차갑습니다. 예, 다 그런 영향이죠. 예. 또 나무가 아주 막 그냥 뭐 심기만 하면 막 잘 자라는 땅이 있어요. 그 반면에 또 뭐요? 또 나무들이 잘 성장하지도 못해요. 막 습기가 있고 막 이런 딸들이 있고 또 막 또 조금만 파면 막 돌들이 끊임없이 많은 땅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다. 예. 이것을 이제 오행을 나누면 수기운, 화기운, 목기운, 이제 금기운이라고.
오행으로 구분했어. 토기운은 얘기 안 하네. 토기운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땅 자체는 토입니다. 그래서 토기운을 얘기 안 하는 거지. 예, 예, 예. 수국화 금극목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반드시 예, 음양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수와 금은 음기고 목과 화는 양기입니다. 예, 토를 오행을 또 잘 하시는 토기운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왜 여기다 안 집어넣고 얘기를 하느냐. 곽박은 금년 여기서 오기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왜 여기에서는 또 기운에서는 왜 안 집어넣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음양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예, 음양이라는 것은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는 게 음양이기 때문에 예, 참 음양이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이론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곤욕스러운 이론이기도 합니다. 음양으로 세상을 나누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음양법으로. 그런 면에서는 퍼펙트예요. 근데 곤욕스러운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지요. 이것도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양오행을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도 않는 지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오행으로 이제 곽박이 주장했던 오기해무지중으로서 이, 이 오기 오행입니다. 자연에서 존재하고 변하는 모든 사물에서는 오행의 카테고리로 음양오행의 카테고리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오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물론 주관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얘기했듯이 오행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어떤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예. 불교에서는 오행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수화풍 사대를 얘기하죠. 지, 땅, 수, 물, 화, 불, 풍, 바람. 이것만 얘기죠. 금기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다들 그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생각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행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제 이 동양적인 특히 동아시아는 중국 대륙에 이어져 있는 이 형태를 동아시아라고 저는 이제 베트남 이쪽까지 합해서 라오스, 일본까지 합해서 저는 동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동아시아에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주관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또한 또 이 오행법이라는 것은 참 재밌어요. 동양 사상은 서양 사상하고 좀 틀리죠. 서양 사상은 굉장히 검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검증적인 철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동양은 이제 검증 철학보다 경험 철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 비유 철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은 비유법이 상당히 이제 발달한 체계로 하여튼 그 공론과 형태가 유사하면 서로를 연관시켜서 이제 서로를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예컨대 산이 어떻게 해요? 뿔룩해서 어떻게 해요? 생긴 모양이 저 어떤 형태로 올라가냐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나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그걸 저 뭐야 조청을 끓였을 때 끓어서 쑥 올라오는 형태 그런 형태를 이제 목체 이렇게 또 어, 나무하고 닮았다 얘기고 나무가 쭉 올라가는 형태 산도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하는 거죠. 예, 산이 아주 뾰족뾰족하고 뾰족뾰족한 산의 특징은 뭡니까? 돌로 되어 있죠. 흙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 뾰족뾰족 못합니다. 예, 악산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은 예,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그런 산을 또
불이 또 타오르는 현상이라서 비유를 하는 거죠. 화체, 화성 이렇게 하죠. 목성, 화성. 예. 또 산이 어떤 산 보면 윗부분이 좀 예, 평평해요. 그 평평한 게 뭐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순간적으로 평평한 산들이 있어요. 판판하니까 뭐 토성. 예. 또 산도 윗부분이 어떻게 해요? 둥글둥글해요. 예. 그럼 또 금성. 예.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 이 비유법이죠. 비유법. 예. 비유법. 그래서 아주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는 법은 아주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사실 적용시키는 것은. 그래서 감정적인 증명이 상당히 이제 결여되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제 사실 안 됐지만은 동양적인 또 이 비유법은 오랜 경험과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을 해봤고 관찰한 또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너무나 이제 제가 이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오행의 이제 이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법이 비과학적이다. 증명을 했느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너무나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신기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 나는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왼쪽 손을 뺐는데 한의원 가니까 오른쪽에다가 침을 놔줘요. 근데 신기하게 또 이게 나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경렬이라는 것은 지금도 잘 밝혀지지 않아요. 어떤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인 거. 예. 상당히 경험적인 거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 의학에서는 많이 나오지. 의학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먹으면 죽어야 되는 독약이에요. 이런 독약을 먹여서 또 건강을 또 회복시켜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부자. 부자는 생부자는 먹으면 독이고, 연부자. 그러니까 연부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법제를 한 거지. 연부자를 먹으면 아주 좋은 또 효능도 발휘할 수 있어요. 예. 이건 끊임없는 경험학이죠. 예. 이 경험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대적인 이제 이 철학에 빠진 분들이 가끔 이런 경험 철학을 상당히 어떻게 어, 배척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경험 철학도 틀림없이 어떤 공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저 심리 철학에서는 위약 휴가라는 것이 있어요. 에, 감기에 걸린 환자한테 그 심리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에, 두 개 군으로 나눠요. 감기에 걸린 사람을 그러면서 한 개군은 실제 약을 줘요. 그리고 한 개군은 실제 약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영양제를 줘요. 그냥 그러면서 처방을 해줘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 약을 안 먹는데도 어, 낫는 수가 많다는 이 의학휴가. 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이런 것들도. 꼭 과학으로 꼭 규명하자면 참 곤란한 문제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려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이 풍수는 어차피 결론이 뭐냐면 자연학이죠. 자연을 자연에 인간이 적응을 해서 이용하는 법입니다. 예. 자연에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실제로는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밖에 없어요. 경험. 예.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회사명들이 사라졌는데 무슨 개발이래요. 제가 풍수를 하면서 이런 개발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개발해요? 인간이 자연을 개발합니까? 인간은 자연 개발 못해요. 왜? 내가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그냥 복원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인간은 자연을 영원히 개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에 적응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기, 기를 동감하는 방법이에요. 자연과 똑같이 느끼고 자연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자연과 닮은 일을 하는 것이 실제로 기관법입니다. 제가 기에서 상대적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요. 예, 실제 상대적인 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자연에 자꾸만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적응을 하는 것을 나한테 어떻게 편한 쪽으로 자꾸만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 이용을 하는 방법에서 자연과 반대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비슷한 방식과 닮은 형태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감하는 방법이고 또 기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결론이 우리가 부동산 풍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남경에 있는 이 기간편과 산세편을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부동산 풍수를 잘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강의는 본격적으로 예, 금남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끌고 오고 이것을 부동산 풍수와 주택 풍수로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비교를 해주고 또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그래도 나이가 한 예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강의를 제가 처음 해봅니다. 이거를 사실 또 사용하는 방법도 참 곤욕스럽고 힘들어서 굉장히
얘기가 두서없이 또 진행이 되고, 어, 어, 강단에 서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일사천리로 잘 나오고 생각도 그냥 정리가 잘 되고 했던 것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좀 낯설고 힘들고 그래서 강의가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저도 이거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평생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숙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강단에서 만나게 되면 더 알차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